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프로젝트로 이 쇼핑몰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HTML, CSS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 베이스캠프의 CSS 수업에서는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꾸몄었잖아요. 이 쇼핑몰 페이지는 아주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핵심은 꾸미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앞에서 이미지 불러왔듯이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밑에 제목과 그다음에 가격 그리고 지금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에 이렇게 얼러트 페이지만 뜨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러트 페이지만 뜨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구매하기나 장바구니 넣기가 동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른쪽에 배치하고요. 자, 여기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다 넣고요. 이거 이쪽에다 넣고요. 컨트롤 N, 컨트롤 S 여기다가 final.html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탭 하고요. 여기는 쇼핑몰 페이지라고 넣도록 할게요. 위에는 캐리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헤딩1 쇼핑몰 페이지 이렇게 주고요. 자, 바디는 헤딩1 쇼핑몰 페이지 이렇게 주고요. 메인 태그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컨테이너를 주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상태로 스크립트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sync 펑션 get data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자동 완성을 해주죠.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페이지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떻게 할지? 데이터 불러와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플렉스로 만들든지 그리드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드로 만들고요. 3개의 컬럼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플렉스 컬럼으로 이것까지 다 플렉스 컬럼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스를 100% 잡고 있죠. 그리고 얘가 중앙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CSS만 파악을 한 겁니다. 요거 잠시 닫아 놓고요. 데이터 우선 가져와야 되겠죠. const response 지금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완성된 코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div의 inner html에서 넣기도 합니다. 저희 inner html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요. 요소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inner html을 넣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벤트입니다. inner html을 넣으면 이벤트가 사라져요. 어떤 태그에 이벤트를 걸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일반 텍스트로 넣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닫아 놓고요. 저희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곳에서 가지고 와서 JSON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는 프로덕트 데이터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return product data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 get 데이터의 함수는 끝났어요. 자, 그리고 얘를 누가 호출할 거냐? 이 main이라는 함수가 get 데이터를 호출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async. 왜 async예요? 이 get 데이터가 지금 비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동기여야죠. function main. 자, const product data는 await get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nder라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뭘 넣어서요? product 데이터를 넣어서요.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자, 그러면 function render 여기는 product라고 할게요. product로 product 데이터를 받고요. const container document query selector 네,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에 HTML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 HTML을 비워줄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inner HTML은 이렇게 비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프로덕트를 for each 돌릴 건데요. 프로덕트를 for each 여기는 s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단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product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지 않고요. 자, 카드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const 카드는 create product card 이렇게 해서 함수로 또 호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카드를 컨테이너에 append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가져가게 될까요? 이거 재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유지보수할 때 내가 카드만 수정하고 싶으면 카드 함수만 보면 되죠. 지금 이거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유지보수성도 높이고 재사용도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create product card라는 것을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function create product card product라고 주고요. const card는 document에 create element 이거는 sectio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에 class list add는 카드를 줄게요.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만들어진 카드가 반환이 돼야 되겠죠? return 카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어펜드 차일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너 텍스트 하나만 넣을까요? 인너 텍스트 헬로 월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잘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다가 파이널 더블 클릭하고요. 이렇게 헬로 월드가 쭉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데이터의 개수만큼이요. 다시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제 이 코드 지우고 하나씩 한 땀 한 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하나 줬고요. 카드를 줬어요. 카드한테는. 이번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변수명을 썸네일 이미지라고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엘리멘트 이미지 태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rc는 썸네일 이미지가 아니라, 자, 요거는 달러 표시하고요. 중괄을 한 다음에 백태그를 앞뒤로 둘게요. 자, 이렇게요.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앞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다가 append child로 썸네일 이미지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은 헤딩 2로 잡고요. 이거는 타이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할게요.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컨텐츠는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네임입니다. 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자동 완성 해준다고 탭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요거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프로덕트 네임이죠.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카드에다가 append child에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price는 p태그로 또 프로덕트 프라이스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프라이스의 텍스트 컨텐츠는 프로덕트의 프라이스죠. 이거는 또 프라이스예요. 그냥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append child로 프라이스 넣고요. 이것도 만약에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프라이스는 컴마를 중간에 넣을 수 있게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원이라고만 할게요. 원은 붙여주는 게 좋겠죠? 달러 표시 중괄호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앞에다가 가격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구매하기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const by 버튼은 버튼, 그리고 구매하기 append child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st 카트 버튼, 카트 버튼에 장바구니 담기 텍스트 넣어주고 마지막 카드를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면요. 이미지가 깨졌죠, 지금? 자, 이미지 깨진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테스트에 썸네일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썸네일 이미지네요.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나왔어요. 이제 CSS를 해봐야 됩니다. 자, CSS 꾸며줄 거예요. 누구부터 꾸며줄 거냐면 바디부터 꾸며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배치돼야 되잖아요. 쉽게 하려면 제가 바디까지만 쉽게 할게요. 여기다가 스타일 이렇게 해서 바디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을 주고요. 왜냐면 헤딩 1과 메인이 컬럼으로 위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align items center,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가 센터로, 주축으로 중앙 정렬.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컬럼을 배치하면 주축이 이쪽 축이죠. 세로 축이잖아요. 여기서 중앙 정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차축, align items, 교차축으로 중앙 정렬이니까 교차축이 이쪽 축이잖아요. 이쪽 축에서 중앙 정렬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네모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주석 처리하고요. 자, 리프레시 누르면 이거는 주축으로 해서 지금 중앙 정렬이 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 텍스트 박스를 엄청 크게 해서, 그러니까 바디를요 한 5000 픽셀 한 다음에 얘네가 중앙 정렬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이트를 한 3000 픽셀 잡아볼까요? 리플래시 하면 그래도 안 되네요. 한 8000 픽셀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위에가 비어있고 쇼핑몰 페이지 나왔고 밑에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주축으로는 중앙 정렬이 된 거죠. 얘가.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차축으로 중앙 정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배치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실제는 어디서 넣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넣었어야 됐죠. 자, 컨테이너까지만 제가 여기서 넣을게요. 컨테이너, 얘는 width를 1200 픽셀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그리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고요. 네, 3개의 컬럼을 해줄 거고 갭은 20 픽셀. 요 정도만 줘도 볼만해져요. 리프레시 누르면 이렇게, 지금 얘가 삐져나왔죠? 이거는 조금 이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가 커서 지금 삐져나온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여기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카드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죠. 카드 스타일. 근데 그러면 클래스를 이렇게 애드할 필요가 없죠. 스타일 여기서 줄 거니까요. 이거 잠시 주석 처리하고요. 스타일 점 찍고요. 보더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의 솔리드에 000보다는 CCC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의 텍스트가 테두리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100%로 보면요. 지금 이게 100%거든요. 이미지가 지금 너무 커갖고 이미지를 먼저 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잠시 놔두고요. 이미지로 먼저 갈게요. 여기다가 이 썸네일 이미지에다가 스타일 위스는 100%를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위에부터 수정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예뻐졌으니까요. 패딩은 10픽셀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드 레디어스도 10픽셀 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깎였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미지도 살짝 깎을게요. 여기죠? 여기에 스타일에 보더 레디어스는 10픽셀. 자,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와서요. 이미지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죠. 지금도 적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수정하진 않고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랑 이 구매하기 장바구니 담기가 다 버튼 위치가 다르죠. 왜 그런가요? 이 텍스트가 밀려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말줄임 CSS를 붙여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줄임은 인터넷에서 말줄임 CSS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거는 회사에서 보유한 CSS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회사에서 보유한 것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릴게요. 그럼 여기에 말줄임 코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엘리십스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저장하고요. 요 클래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헤딩 2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프로덕트 네임에 클래스 리스트 add 엘리십스 이렇게 하면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말줄임 처리돼서 요 간격이 일정하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버튼은 따로 클래스 주지 않고요. 위에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같은 스타일이니까요. 여기서 카드 안에 있는 버튼들은요. 위스는 100%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서 실행시켜 보면요. 지금 카드가 클래스가 안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섹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버튼 해서 100%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패딩은 10픽셀 주고요. 마진 탑은 10픽셀 주고요. 보더는 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보고 리프레시 해보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는 10픽셀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색깔 할 건데요. 요 색깔은 저희 회사에서 쓰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도 유틸리티 코드로 이미 가지고 있고 이런 컬러들도 컬러 팔레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셀렉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요 컬러가 요 컬러입니다. 요 컬러. 그리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손가락으로 안 바뀌니까 이게 버튼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포인터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터로 바뀌었죠. 눌렀을 때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되나요? 이거는 이 바이 버튼에다가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로 클릭했을 때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카트 버튼 add 이벤트 리스너로 해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렇게만 해줄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이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해야 되고요.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때에 데이터가 손실되면 안 되니까 페이지 자체의 요소들을 다 없앤 다음에 다시 렌더링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백엔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 놓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장바구니에 담는 로직을 구현해야 돼요. 백엔드가 있으면 백엔드로 데이터를 전송해 줘야 되고요. 백엔드가 없이 하는 프로젝트 따라간다면 뭐 로컬 스토리지나 아니면 변수에다가 담고 이 페이지 자체를 다시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장하고요. 실행되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뜨죠. 그리고 장바구니 담기 하면 이렇게 장바구니 담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프로젝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